네, 이 앞선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정말 끔찍하고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. 어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온 사회부 김승환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 기자, 어서 오세요. 네. 이 앞선 이 화면을 보더라도 정말 끔찍하고 정말 이 경악스러운 일인데 2년 동안이나 이렇게 학대를 당했는데도 이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도망을 나오거나 뭐 저항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질 못했을까요? 네, 저도 그 부분이 좀 가장 궁금했었는데요. 왜 그렇게 나오지 못했을까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. 네. 그랬을 때 그 보통 사람들이 그 구타와 가혹행위가 계속되면은 그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우리가 그 많은 그 구타 사례에서 보면 왜 저 사람은 나오지 못할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. 네. 너무 집요하게 그리고 강압적으로 계속 구타를 당하다 보면 네.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. 네, 또 피해자가 또 얘기했던 거는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또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기도 했고 네. 또 그 건물 위에 옥상에 가서 자살 시도를 했던 것도 정말 여러 번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너무 괴롭고 또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. 네. 또 저희가 그 가혹행위가 시작되던 2013년도에 그 정신과 진료 기록을 또 저희가 직접 봤었는데요. 네. 그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뇌의 전반적인 안정과 균형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의사의 소견도 있었습니다. 네, 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의 또 어떤 배경에는 돈 문제 때문에 나올 수 없었다고 하던 또 얘기도 있던데 공증 어떤 얘기인가요? 네, 그 피해자가 또 말했던 내용에는 돈 문제도 이렇게 껴 네. 있었는데요. 그 교수가 돈으로 협박을 했던 것도 정말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선 회사에서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,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그 지급각서를 받아서 공증까지 받았었는데요. 모두 20여 회에 걸쳐서 1억 3천여만 원에 달하는 그 지급각서를 받았다고 합니다. 물론 이게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데요. 그 피해자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자기가 꼭 갚아야 된다라는 돈으로 생각했고 자기가 도망가더라도 부모님이 갚아야 하고 또 그 교수는 부모님이 못 갚으면 너의 외할머니가 갚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절대 도망갈 수 없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고생 합니다. 많이 하셨겠네요. 네. 네. 참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버젓이 이러한 정말 폭행이 빚어졌고 또 이 피해를 당했는데 이 피해자에 대한 이제 YTN의 이제 단독 보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도 우리 김승환 기자가 이 피해자와 학교 뭐 동창지간이라면서요. 예, 근데 제가 그거 보도를 한 건 아니라서 네. 저희가 처음에 뭐 동창지간이라는 걸 알고 갔던 것은 아니고요.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좀 분위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몇 살이냐, 그리고 또 어느 학교를 나왔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저와 나이가 같고 또 나왔던 학교가 같은 거를 취재 확인할 중에 수, 알게 예, 됐군요. 취재 네. 중에 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네. 저와 같이 알던 친구들도 여러 명 있었고 또 제가 얼굴을 아는 친구였기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뭐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고 굉장히 네, 평범하게 정상적인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 청년이라는 친구였는데 정말 이런 일을 겪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. 네.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해당 교수는 어떻게 평가를 하던가요?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고 말합니까? 그 피해자가 말을 했을 때는 교수가 좀 약간 처음에도 좀 성격적으로 이상한 면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주 뭐 불같이 화를 낸다든지 좀 조그만 일에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네. 막 그 사무실이 떠나갈 만큼 굉장히 크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. 그래서 마치 왕처럼 모든 직원이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 경찰 조사가 시작된 다음에 왜 나한테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봤었는데 본인은 나에게 악마가 씌웠던 것 같다라고 좀 황당한 얘기를 했었고요. 악마 같은 행동이었는지는 아나 보네요. 네,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. 예. 또 네. 심지어는 그 피해자 부모까지 그 욕을 하면서 굉장히 그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그런 일도 예. 있었습니다. 네, 뭐 정말 거의 악마 같은 행동을 하니 교수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뭐 이 조교라든지 학교 직원들 또 뭐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요. 뭐 말려주지는 않고 오히려 가혹행위에 뭐 가담한 사람도 있다고요.
네, 그 교수가 운영하는 그 회사에 있던 직원들이 이 범행에 또 가담을 했는데요. 보통 이 엄청난 일이니까 주변 사람들은 좀 말리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. 네. 하지만 그 직원들도 처음에는 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. 네. 그 가혹행위 중에 굉장히 좀 끔찍했던 게 봉지를 씌워놓고 그 호신용 스프레이를 안에 뿌리는 거였는데요. 그 직원들이 처음에는 이 얼굴에 뿌리는 그 미스트다라고 말을 하면서 뿌렸는데 이게 알고 보니 호신용 스프레이였던 거죠. 굉장히 얼굴이 따갑고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거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피해자에게 네. 범행을 했다라고 하고요. 나중에는 또 짜증이 나면 그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기도 하면서 널 가축처럼 대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네, 몸도 마음도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피해자의 최근 상태는 어떻게 보고 네, 계시나요? 제가 어제 만나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좀 굉장히 평온한 상태였고 좀 담담한 상태였습니다. 처음에 그 상담사와 만났을 때 1월 달에는 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고 또 자신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보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또 이 사안이 많이 알려짐으로써 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이 용기를 냈고 굉장히 좀 담담하게 말을 해왔습니다. 네. 지금 이 피해자 사례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지난해 큰 충격을 줬던 이 군부대에서 이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망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. 네. 자, 이 피해자 이제 그 동창 사이이기도 한데 그 가해자인 이제 교수는 구속이 됐습니다. 뭐 보상이라든지 지금 바라고 있는 점은 뭡니까? 네. 굉장히 그 가혹행위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관심을 있으실 텐데 그 이 피해자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가족이었습니다.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, 정말 소박하게 남들처럼 오늘 뭐 했냐, 내일 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정말 그리웠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소박한 삶이 그 2년 동안 그 부정당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찾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. 네. 참으로 끔찍한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인데요. 이 취재하느라고 수고 많았고요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사회부 김승환 기자였습니다. 네,